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어요. 우리 중년 남성들이 가진 숨겨진 매력, 그 중에서도 새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새끼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야릇하고 은밀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새끼가 꼭 젊은 여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같은 중년 남성들에게 더 깊고 진하게 묻어나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중년 남성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 보면 대체 저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새끼예요. 딱 여자가 봤을 때 저 남자랑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남자의 새끼라고 봐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남자라고 해도 이런 새끼가 없으면 연애가 어려워요. 외형으로 느껴지지 않고 어떤 울림 같은 것으로 확 다가오거든요. 땀 흘리고 일하는 남자와 우연히 눈을 마주쳤을 때도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운동을 하고 있거나 특히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는 느낌을 받는 순간, 여자들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떨리면서 살살 젖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머릿속에서는 어쩌면 저 남자와 함께 몸을 섞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이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머리를 훑고 지나가요. 아주 강렬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쉽게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새끼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거든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도 있고 입이 삐죽 나온 사람도 있죠.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스타일에 가까운 사람이면 좀 더 색이 자극되기 쉬운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의 남자에게는 새끼가 좀 더 통한다고 봐야겠죠. 새끼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나 멋진 옷차림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세월이 더해질수록 깊어지는 향기 같은 거죠.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은 시절 지나고 나면 자신의 매력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르겠어요.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서 느끼는 새끼는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젊은 남성들의 매력이 햇빛처럼 눈부시고 활기차다면 중년 남성의 새끼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깊이 있죠.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매력이 있어요. 이제 나이 들었으니 이성에게 어필하는 건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깊은 매력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그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중년의 새끼는 뭐가 다른 걸까요? 먼저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단단해진 내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표정, 그리고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우라가 있어요. 젊은 남자들은 아무리 멋을 부려도 이런 깊이 있는 매력은 흉내낼 수 없죠. 그리고 이 새끼는 바로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서 끌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여성들은 이런 새끼 있는 중년 남성을 만나면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라고 느껴요. 그리고 그 다름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지고 결국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마법 같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새끼를 너무 외모에 국한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실제로는 많은 여자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남자에게 더 빠져들어요. 매력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면 그 남자에게 더 깊게 빠져들고 싶어지거든요. 더 빠져들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저는 새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남자와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같이 밤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반했다, 반하지 않았다 같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그녀를 좀 더 머무르게, 좀 더 나를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애인이 되고 싶다면 새끼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특히 애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중년 남성이라면 이 새끼라는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젊은 남성들과 경쟁할 때 외모나 체력으로는 이기기 어렵지만 이 새끼만큼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문득 여성의 관심 어린 시선을 느낀 적이요. 그냥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거나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혹은 그저 평범하게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그런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새끼가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젊음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데 그게 오히려 새끼를 죽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젊은 스타일을 따라하거나 억지로 젊은 말투를 쓰는 건 오히려 어색해 보일 뿐이죠. 중년의 새끼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이 새끼 폭발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숨겨진 매력을 끌어올려서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무게감이에요. 이건 쉽게 말해 중년 남성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존재감이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화려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저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특히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무게감 말이에요. 젊은 남자들은 종종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때로는 과하게 행동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중년 남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필요한 말만 간결하게 할 때 더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보통의 여자들이 말하는 중후한 매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매력이죠. 젊은 남자들 중에는 초싹거리면서 입을 가만히 못 두는 남자애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기집애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남자에게는 절대로 새끼를 느낄 수가 없어요. 중년의 남자들의 무거운 입과 묵직한 행동은 말 그대로 남자의 새끼를 넘치게 만들어요. 아양을 떨면서 조금씩 그 남자를 내 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피어오르거든요. 말을 아끼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그 신비로움, 그게 바로 여성들이 새끼라고 느끼는 첫 번째 요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모임에서 모두가 떠들고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때때로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중년 남성.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지 않나요? 그런 남자의 말 한마디가 젊은 남자들의 10마디보다 더 무게 있게 들리는 법이죠. 말을 많이 안 하다가 갑자기 툭 하고 던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리더가 되는 남자인 거예요. 리더가 되는 그런 남자는 기본적으로 새끼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많은 여자들을 거느렸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여자들은 남자 리더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껴요. 특히 리더가 가장 섹시하고 새끼가 넘치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은 말수로도 청중과 주변 사람을 휘어잡는 남자가 돼야 해요. 그런데 이 무게감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 속에도 품격이 있어야 해요.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말할 때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어야죠.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새끼 있는 중년 남자의 첫 번째 특징인 무게감이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여성과의 대화에서 이 무게감은 더욱 빛을 발해요. 여성이 말할 때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해주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진심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게감은 무뚝뚝함이나 차가움과는 달라요. 오히려 따뜻함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매력이 되죠. 그냥 무뚝뚝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거리감만 느끼게 되니까요. 진중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때 그게 바로 여성들이 빠져드는 치명적인 새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축하해요. 이미 새끼의 첫 번째 요소를 갖추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말 없음의 품격과 따뜻함을 더하면 금상첨화죠. 반대로 나는 원래 말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조금씩 말수를 줄이고 더 의미 있는 말만 골라서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무게감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 하나를 드릴게요. 다음에 여성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평소보다 말을 30% 정도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대신 더 진지하게 듣고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작은 미소로 공감을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상대 여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분명 달라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무게감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무게를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 쉬워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자신감을 갖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은 새끼 폭발하는 중년 남자의 첫 번째 단계를 달성하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할 시크함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년 남성만의 특별한 매력이에요. 시크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 차갑고 쿨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 중년 남성의 시크함은 조금 달라요. 젊은 남성의 시크함이 약간의 거만함과 냉담함으로 표현된다면 중년 남성의 시크함은 성숙함과 여유로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젊은 남성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중년만의 특별한 매력이죠. 먼저 중년 남성의 시크함은 불필요한 과시를 하지 않는 데서 시작돼요.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 매력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강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런 과시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작아 보이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죠. 진정한 중년의 시크함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는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성공한 사업가라고 해도 젊은 사업가는 명품 시계, 고급차, 최신 전자기기 같은 걸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시크함을 갖춘 중년 사업가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 통찰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죠. 어린 남자들은 진짜 자랑하고 거들먹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들 중에서 어린 애들 특징이 뭐냐면 꼭 무언가 보여주려는 특징이 있어요. 괜히 외제차 키를 탁자 위에 꺼내 놓는가 하면 명품 로고가 크게 박혀져 있는 옷을 입곤 하죠. 여자들이 보면 막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요? 오히려 그런 남자들 보면 바보 같고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자신을 과시하려는 남자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에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들 중에는 어린 남자들이 정말 많죠. 우리 중년 남자들은 일단 행동에서부터 여유가 느껴집니다. 외제차를 타고 다녀도 키는 항상 주머니에 꼭 박아놓고 다니죠. 더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그냥 차키를 차에 넣어놓고 다니세요. 과시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고 나는 스스로 내 방식을 인증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오랜 기간 이어오면서 산전수전 겪어서 이런 여유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흔든다고 흔들리지 않는 매력이 있어요. 이런 단단한 남자를 보면 여자들은 당연히 새끼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가 가장 원하는 남자가 바로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남자거든요. 두 번째로 중년 남성의 시크함은 확고한 자기 기준에서 나와요. 이건 첫 번째 특징인 무게감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중년이 되면 세상의 기준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확고한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매력으로 다가가게 되죠. 제가 아는 한 분은 50대 중반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분은 자신의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데 그게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신뢰감으로 느껴진다. 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되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 균형감이 바로 중년 남성의 시크함을 완성하는 요소예요. 세 번째로 중년 남성의 시크함에는 젠틀함이 있어야 해요. 앞서 읽었던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차가운 무뚝뚝함만 있으면 그건 진정한 시크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젠틀함, 예의 바른 태도, 그런데도 자신의 선은 분명히 지키는 균형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시크함이 완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 부적절한 요구를 했을 때 젊은 남성이라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못 이기는 척 들어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시크한 중년 남성은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요. 그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라고 정중하게 말하면서도 그 눈빛과 어조에서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거죠. 네 번째로는 경제적, 정신적 안정감이 시크함으로 표현돼요.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오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해지게 되죠. 이런 안정감은 말이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요. 조급함이 없고 여유가 있고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모여서 중년만의 특별한 시크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조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중년의 시크함이 새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성들이 중년 남성에게서 느끼는 새끼의 핵심은 바로 이 시크함에 있어요. 왜냐하면 시크함은 일종의 미스터리를 만들어내거든요. 여성들은 이런 미스터리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사교 모임에서 과하게 자신을 어필하는 젊은 남성보다 조용히 있다가 가끔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지는 중년 남성에게 더 시선이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시크함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애인을 찾고 계시다면 이 시크함을 잘 활용하세요. 첫 만남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차분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여성은 자연스럽게 더 알고 싶다 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게 바로 매력과 새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시크함을 일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할 때 조급함을 버리세요. 천천히, 낮은 톤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거예요. 둘째, 감정 표현을 조절하세요. 너무 과하게 기쁨이나 분노를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절제된 듯한 모습이 더 시크해 보여요. 셋째,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강한 매력으로 다가가요. 또한 여성이 먼저 관심을 보일 때도 시크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건 소위 말하는 밀당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예쁜 여성들은 주로 자신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남성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절한 거리감과 시크함을 유지하는 중년 남성은 너 같은 남자는 처음이야 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여성은 오히려 먼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크함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연기하듯 시크한 척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이기 쉬워요. 중년의 시크함은 삶의 경험과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꾸밈없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여유와 성숙함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크함이 냉담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크함의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면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크함 속에 따뜻함과 배려심을 함께 담아내는 게 중요하죠. 말투나 표정은 조금 절제된 듯해도 행동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데이트 중에 너무 많은 말을 하진 않더라도 문을 열어주거나 의자를 빼주는 등의 작은 배려는 놓치지 않는 거죠. 또는 대화 중에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진정성 있게 반응해주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시크함이 바로 중년 남성의 새끼를 극대화시키는 요소예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크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매력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 완벽한 시크함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시크함이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중년의 새끼는 이런 시크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은 특별히 잘생기지 않아도,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크함 속에는 삶의 깊이와 여유 그리고 자신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도 중년만의 특별한 시크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라는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세 번째 특징인 중년에 맞는 체형과 패션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제 나이 들었으니 몸매 관리는 포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체형 관리는 젊을 때보다 중년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젊은 남성들처럼 식스팩이나 탄탄한 근육을 만들려고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 중년 남성에게는 우리만의 매력적인 체형이 따로 있거든요. 먼저 중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체형 포인트는 바로 어깨예요. 앞서 읽었던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여성들이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는 곳이 바로 어깨 라인이에요. 어깨가 멋있네 라는 말 한마디로 중년 남성의 매력이 확 살아나는 거죠. 너무 마르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적당한 체형의 어깨만 살짝 넓어도 여성들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년의 멋진 어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헬스장에서 매일 몇 시간씩 무식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부터 바로 펴는 게 필요해요. 보통 당당한 남자를 떠올리면 자세가 곧게 펴져 있으면서도 허리를 딱 세우고 있거든요. 이런 당당한 남자들을 보면 여자들은 확 쫄아들게 되어 있어요. 콧대 높은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이리저리 휘두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엄청 담력이 세고 기가 센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해요. 남자들보다 겁이 많고 무서워하는 게 많아서 여자들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여자들도 굽신굽신거리는 남자들 앞에서는 당당해져요. 상대가 벌써 굽히고 나왔기 때문에 콧대를 높이면서 남자를 휘저으려고 하죠.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약한 남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그 남자의 자세를 확인해요. 자세가 굽어서 허리가 접혀 있고 어깨가 말려 들어간 남자를 보면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여자 앞에서는 허리를 펴서 당당하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앞에 있는 여자가 여러분을 높게 평가하고 수그리고 들어와요. 젊은 남자들처럼 벌크업된 몸보다는 적당히 슬림하면서도 어딘가 믿음직스러움이 느껴지는 체형, 그게 바로 중년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체형이에요. 그래서 무리한 근육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 저도 예전에는 나이 들면 배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건 완전한 오해더라고요. 오히려 중년이 되면 식단 관리와 적절한 운동으로 멋진 체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체형이 주는 인상이 젊을 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배가 나온 젊은 남자는 그냥 식습관이 안 좋구나 정도로 넘어가지만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형 관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딱 한 가지만 신경 쓰셔도 돼요. 바로 자세예요.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살짝 내민 바른 자세만으로도 같은 체형이라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구부정한 자세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만들지만 바른 자세는 10살은 더 젊어 보이게 해줘요. 이건 정말 노력 대비 효과가 엄청난 팁이에요. 그럼 이제 패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중년 남성의 패션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처럼 유행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화려한 스타일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심플함 속에 품격이 느껴지는 것, 그게 중년 남성 패션의 핵심이에요. 가장 먼저 옷의 핏이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특히 중년 남성은 옷이 너무 크거나 작지 않게 딱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중요해요. 너무 크면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작으면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중년 남성이라면 꼭 기본 아이템에 투자하세요. 깔끔한 흰색 셔츠 한 벌, 잘 맞는 네이비 수트 한 벌, 품질 좋은 블랙 구두 한 켤레. 이런 기본 아이템만 있어도 어디서든 품격 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본 아이템은 트렌드를 타지 않기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깔끔함이에요. 옷에 구김이 없고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 특히 신발이 반들반들하게 관리된 상태. 이런 디테일이 중년 남성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요소예요. 가끔 보면 비싼 옷을 입었는데도 구김이 잔뜩 가 있거나 좋은 신발인데 관리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인상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패션이 새끼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중년 남성의 패션에서 느껴지는 새끼는 젊은 남성들의 화려한 패션과는 차원이 달라요. 심플하지만 품격 있는 옷차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중년 만에 특별한 새끼가 완성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같은 흰색 셔츠를 입어도 중년 남성은 그 안에 삶의 경험과 여유로움을 담아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여성들이 저 사람 뭔가 다르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예요. 옷 자체보다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분위기, 그게 바로 중년 남성 패션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혹시 나는 패션에 관심도 없고 센스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중년 남성의 패션은 패션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멋있어요. 너무 꾸민 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패션에 자신 없으시다면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세요. 깔끔한 셔츠에 잘 맞는 바지, 관리된 신발만으로도 충분히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슬림한 체형이시라면 몸에 붙는 스타일이 좋고, 통통한 체형이시라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 적당히 여유 있는 핏이 좋아요.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옷을, 키가 작으신 분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스타일링을 해보세요. 자신의 체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패션이 가장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옷차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청결함이에요. 특히 중년 남성에게 청결함은 정말 중요한 매력 포인트예요. 깨끗하게 면도된 얼굴, 냄새 없는 깨끗한 몸, 손질된 머리카락과 손톱. 이런 기본적인 청결함이 갖춰져 있으면 그 자체로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한 분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은데 항상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다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 비결을 물어보니 나이가 들수록 청결함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깨끗한 셔츠, 반들반들한 구두, 향기로운 채취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만의 매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혹시 패션이나 체형에 자신이 없으시더라도 청결함만큼은 꼭 챙기세요. 이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청결함이 중년 남성의 새끼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 그리고 중년 남성의 패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자신감이에요. 어떤 옷을 입든 그 옷을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입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신감 없이 비싼 옷을 입는 것보다 자신감 있게 평범한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옷, 입었을 때 기분 좋은 옷을 선택하세요. 그게 가장 멋있게 보이는 옷이에요. 그럼 이제 중년 남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패션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색상은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네이비, 그레이, 브라운, 블랙 등 무난한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포인트로 한두 가지 색상을 섞는 게 좋아요. 둘째, 너무 타이트한 청바지보다는 적당히 여유 있는 치노 팬츠가 중년 남성에게 더 잘 어울려요. 셋째, 질 좋은 신발 한 켤레에 투자하세요. 신발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체형 관리와 패션에 조금만 신경 쓰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끼가 발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체형이 달라지고 옷차림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시 새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중년의 새끼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대화법이에요. 중년 남성의 말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새끼 있는 중년 남성의 대화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천천히 말하기가 있어요. 조급하게 빠르게 말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천천히 말하는 게 더 무게감 있고 매력적으로 들려요. 마치 좋은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음미하며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목소리의 톤이에요. 너무 높은 목소리보다는 약간 낮은 톤의 목소리가 더 섹시하게 들려요. 물론 타고난 목소리 톤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말할 때 톤을 낮출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고 천천히 말해보세요. 상대방이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 그 말에 더 무게가 실리게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침묵의 활용이에요.
대화 중에 잠시 침묵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대화 기술이에요.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깊은 생각이 필요한 순간, 잠시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중함과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하는 모습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듣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서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빛 관리예요.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새끼 있는 중년 남성은 눈빛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매력적인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세요. 계속 쳐다보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7:3 정도의 비율로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다른 곳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을 마주칠 때는 진심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쳐다보는 것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또한 눈빛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어야 해요. 자신 없는 눈빛, 불안한 눈빛은 아무리 좋은 대화 내용이나 멋진 외모도 무색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 있는 눈빛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믿는 마음. 그런 내면의 자신감이 눈빛으로 표현되는 거죠. 세 번째는 취미와 전문성 갖추기예요. 중년 남성의 새끼는 단순히 외적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내면의 깊이, 특히 자신만의 취미나 전문 분야를 갖고 있을 때 그 매력이 더 빛나게 돼요. 왜냐하면 뭔가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와인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클래식 음악의 조예가 깊다거나 등산이나 요리 같은 취미에 진심인 모습. 이런 것들이 중년 남성의 깊이를 더해주고 여성들에게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취미나 전문성이 과시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는 취미일 때 그 매력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런 진정성이 바로 새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은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주말마다 재즈바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는 취미가 있으세요.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은 분인데 색소폰을 연주할 때 그 집중된 모습과 음악에 대한 열정이 묻어나오는 표정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즈바에 오는 여성 팬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새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네 번째는 건강관리 습관이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은 새끼의 기본 토대가 돼요.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매력을 제대로 발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걷기, 일주일에 3번 가벼운 근력 운동,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하기, 물 많이 마시기 같은 기본적인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줘요. 특히 중년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과식하지 않기, 채소와 단백질 균형 있게 섭취하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같은 기본적인 식습관이 몸의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게 외적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건강한 피부, 활기찬 눈빛, 좋은 체형. 이런 것들이 모두 식습관과 건강관리에서 비롯돼요. 물론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술 한잔 하면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아요.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도 기본적인 건강을 챙기는 모습, 그게 바로 중년 남성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예요. 다섯 번째는 디테일 관리예요.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중년 남성의 경우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과 발톱, 관리된 수염, 깨끗한 신발, 향기로운 채취.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들어내요.
특히 손과 신발은 여성들이 은근히 많이 체크하는 부분이니 꼭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옷의 상태도 중요해요. 구김없이 잘 다려진 셔츠, 깨끗하게 세탁된 옷, 옷에 붙은 먼지나 머리카락까지 신경 쓰는 모습.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리할 때 비로소 완벽한 중년 남성의 매력이 완성되는 거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향기예요. 너무 강한 향수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향기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를 찾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새끼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6번째는 태도와 자세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바른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내민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자세는 첫인상에서부터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행동할 때 천천히 움직이는 여유로움도 중요해요.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사할 때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모습, 걸을 때 급하게 뛰지 않고 여유 있게 걷는 모습.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중년만의 특별한 새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소와 유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시크함과 무게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항상 심각하고 무거운 표정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따뜻한 미소와 위트 있는 유머 감각이 더해질 때 중년 남성의 매력이 더 빛나게 되죠. 특히 여성과의 대화에서는 적절한 유머가 큰 힘을 발휘해요. 너무 유치하거나 저속한 유머가 아니라 지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유머라면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중년 남성만의 특별한 유머. 그것도 새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이에요. 억지로 꾸미거나 연기하듯 행동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런 요소들을 일상에 녹여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노력들이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매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끼의 본질이거든요.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결과적으로 멋진 체형을 만들어주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취미가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매력을 더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매력이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새끼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자세를 바로 하는 것부터 신경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일상 전체가 새끼 가득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른 개성과 매력을 갖고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찾아내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바로 가장 빛나는 새끼를 만드는 비결이에요. 중년이 되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쉽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사회적 환경이 달라지고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때로는 자신감도 예전만 못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중년에는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잘 활용하면 젊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만남의 장소를 다양화하기예요. 젊었을 때는 주로 소개팅이나 직장에서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런 전통적인 만남의 경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분야의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등산 동호회, 와인 테이스팅 모임, 북클럽, 골프 레슨, 요리 교실. 이런 곳에서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 대화 주제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특히 요즘에는 중년 싱글을 위한 다양한 모임이나 이벤트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쉬워요. 부담 없이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온라인 만남의 장을 활용하기예요. 요즘은 중년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플랫폼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중년 남녀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어요. 온라인 데이팅의 장점은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에 맞는 상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만남을 시작할 수 있죠. 다만 온라인 프로필을 만들 때는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너무 과장되거나 꾸며진 모습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등 안전에 주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기존 인맥을 활용하기예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는 어느 정도 검증된 만남이라는 장점이 있죠. 특히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해 주는 것이니 서로의 성격이나 취향이 맞을 가능성도 더 높아요. 이때 중요한 건 소개팅을 부탁할 때 너무 구체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키가 크고 예쁘고 성격 좋은 여자, 이런 식보다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처럼 본질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개팅이 성사되면 소개해준 사람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꼭 표현해 주세요. 네 번째는 첫 만남에서의 태도예요. 드디어 관심 있는 이성과 만남이 성사됐다면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여기서 앞서 배운 중년 남성의 새끼가 빛을 발하게 돼요. 우선 조급해하지 마세요. 중년의 데이트는 젊은 시절과 달리 천천히 여유롭게 진행되는 게 좋아요.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서두르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무게감과 시크함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대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게 좋아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진솔함의 힘이에요. 중년의 연애에서는 젊었을 때보다 더 솔직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져요. 이제는 가식적인 모습이나 허세로 상대를 끌어들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 등을 솔직하게 나누세요. 물론 첫 만남부터 너무 깊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신의 단점이나 실패 경험도 적절히 공유하는 게 좋아요. 완벽한 척하기보다는 인생의 굴곡을 겪으며 성장해온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적절한 거리감 유지하기예요. 앞서 시크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다가가거나 매달리는 모습은 중년 남성의 매력을 반감시킬 수 있어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만남 후에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필요 이상으로 맞춰주는 모습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하면서 함께할 때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예요. 어떤 관계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방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키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런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나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년은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에 좋은 시기예요. 경험과 지혜가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지금부터가 바로 시작이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과정에서 실패나 거절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맞음의 문제이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 여정을 즐기면서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여러분과 맞는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